안녕하세요. 재생물가입니다. 강릉 안목 해변에서 떠오르는 일출을 보면서 울릉도로 가는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울릉도는 처음 가보기 때문에 약간 긴장감도 있었고 해변에서 일출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날씨도 추워가지고 몸이 떨리는 상태였습니다. 울릉도로 배 타고 들어가는 시간이 3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들 멀미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도 멀미약을 사 먹어야 되나 걱정을 했었는데요. 일단 저는 그냥 타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울릉도로 들어가는 날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배 흔들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다 보니까 울릉도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졌습니다. 막상 울릉도에 도착해가지고 배를 내리니까 엄청난 관광객들로 인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배편으로 들어온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항구는 정신이 없을 정도로 혼잡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들이 다 패키지로 오셨는지 여행사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 픽업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울릉도에 도착하자마자 지금 한 일이 점심을 먼저 먹었습니다. 이게 패키지 여행이다 보니까 그 가이드가 안내하는 대로 시간 맞춰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게 이게 단점이 있네요. 그 시간이 좀 애매한 게 오늘 원래 울릉도를 한 바퀴 돌고 내일 독도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 날씨 때문에 일정을 조정해가지고 오늘 독도를 먼저 출발한다고 합니다. 지금 점심 먹고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동네 한 바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여느 섬처럼 항구 쪽은 완전히 관광지 분위기인데 이쪽 조금만 뒤쪽으로 들어오면은 일반 평상 섬 주민들이 사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저 앞쪽은 너무나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사람들이 그냥 왕창 몰려다니니까 일반 관광지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항구 뒤편에 있는 마을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바닷가로 나가니까 진짜 울릉도의 제대로 된 바닷빛깔 색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울릉도를 제대로 구경도 못했는데 바닷빛깔 때문에 울릉도에서 한 달 동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울릉도에서 한 달 살게 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투어를 안내해 주신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울릉도 방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한 달 살게 하신 분들 때문이 아니라 울릉도 내부에는 지금 한참 공사 중인 데가 많아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온 인력들 때문에 방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내해 주신 분도 외집 분인데 방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점심을 먹고 독도로 출발했습니다. 배 안에서 독도의 풍경이 보이자 많은 분들이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독도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그런 설레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독도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독도에 대한 환상이 좀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본 독도는 항상 높은 곳에서 독도의 섬들을 바라보는 풍경이 있어가지고 저도 독도에 도착하면 그런 풍경 감상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환상은 환상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독도에 발을 내딛자 독도에서 디딜 수 있는 공간이 배에서 내린 그 땅이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독도의 정상 부분은 실제로 땅을 밟을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좁은 공간에 배에서 내리신 모든 분들이 다 몰려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독도 구경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인증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었고 저도 그 틈 어디에선가 인증사진을 남기고 싶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마땅한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도둑 사진을 찍고 대충 독도를 둘러보면서 독도 땅을 밟았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구경을 했습니다. 저와 같은 배를 탔던 많은 분들도 독도 땅을 밟았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뭐 단체로 온 손님들 지금 다
다 뿔뿔 흩어져가지고 호텔에서 방을 잡았는데요. 여기 방들이 굉장히 좁네요. 얘기 들으니까 여기가 울릉도가 지반이 약해가지고 건물 높이 못 올리는 데입니다. 많이 올려야 3, 4층이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 자체가 낮고 좁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많이 건물들이 다닥다닥 들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도 별로 없어가지고 건물 자체가 굉장히 밀집도가 높다고 하네요. 교동에 있는 화라의 센터입니다. 제가 울릉도에서 가장 안 좋았던 기억이 식사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저녁은 제가 직접 밥을 사 먹어야 되었었는데요. 1인분 식사가 제공되는 식당이 없어가지고 식당마다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녔는데요. 결국은 받아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회센터에 가서 회를 사가지고 간단하게 식사를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울한 식사를 마치고 도동항 근처에 해변 산책로를 걷게 되었습니다. 아, 예.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이쪽이 처음이에요. 저쪽이 더 멋있는데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아, 예,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지나가신 저희 같은 버스 타신 분이 예, 멋있는 위치를 알려주시고 하시네요. 저는 이 길을 걷기 전까지만 해도 이 길이 그렇게 유명한 길이고 아름다운 곳인지 몰랐었는데요. 막상 걸어보니까 정말 이쁘더라고요. 덕분에 저녁의 우울함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해가 지고 있는 바닷가를 배경으로 해안선길을 걷고 있다 보니까 낮에 봤었던 울릉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울릉도에 대한 저의 생각은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찾다 보니까 완전 관광지화 되어서 너무 비싼 물가와 함께 저처럼 가난한 여행자는 울릉도에 오래 머물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가 지고 있는 울릉도 바닷가를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한 달 살기를 하시는 분들처럼 저도 울릉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뻤습니다. 대웅씨! 긴 시간은 아니지만 울릉도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낚시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여기 해안길에도 해가 지고 있는데도 낚시를 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울릉도에서 바다 수영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가이드 해주신 운전사 분께 여쭤봤더니 울릉도에서는 수영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제가 걷던 바닷길 옆에서 바다를 보니까 해가 진 후에도 물속을 다 들여다 보일 정도로 투명하고 맑았습니다. 해가 진 후에도 이렇게 물속이 다 들여다 보일 정도면은 해가 떴을 때 한낮에는 물이 얼마나 투명하게 보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 물에서 수영을 제대로 한번 즐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안 산책길은 전체적으로 3km가 안 되는 정도의 구간이었습니다. 길이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빨리 끝나버린 게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숙소에서 3시간 정도의 잠을 잠깐 자고 나서 새벽 일출 산행을 출발했습니다. 이틀 연속 한 3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잔 상태여가지고 컨디션이 제대로 나올까 걱정이 되는 아침 산행이었습니다. 이번 일출 산행은 알아서 각자가 출발해서 성인봉 정상까지 가는 코스였는데요. 등산을 하신 분들 대부분이 지금 처음 오시는 분들이라서 산행 코스가 시작되는 등산로 입구까지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를 안내했던 대장님이 등산로 입구까지 다 같이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인봉까지 가는 길을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아가지고 만약 대장님이 안내해 주지 않았었다면 등산로 입구까지 가는 길을 찾지도 못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머물던 숙소에서 등산로 입구까지는 꽤 가파른 길이 이어지는 임도길이었는데요. 이 길을 따라서 한참을 올라가야지 등산로 입구가 나왔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들었으니까 여느 산처럼 성인봉으로 올라가는 코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외길 코스였습니다. 일출 시간이 새벽 5시였는데요.
저희가 출발한 시간이 2시 반이었는데 등산로를 통해서 성인봉까지 걸어가는데 2시간 반 정도를 잡았는데 사실 저희가 막상 정상에 도착했을 때는 4시 반이었습니다. 성인봉까지 올라가는 코스 자체가 길이 뭐 이렇게 험하거나 힘들거나 하지 않은 코스여서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코스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대부분의 분들이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산행 속도가 꽤 빨랐기 때문에 정상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면 추위에 떨까봐 저희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나마 속도를 조절해서 올라가는 게 그 정도였으니까 만약에 진짜 빨리 올라가시는 분들이었다면은 1시간 조금 넘으면은 정상까지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되더라고요. 앞에 올라오신 분이 별로 안 계시죠? 아까 있다 그러시는데 한 번쯤 올라갔더니 와, 이쁘다. 어떻게 저렇게 자, 다 같이 애국가 부릅시다. 정말 부르고 싶네요. 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구하사 우리나라 만세 확대했어? 우후궁 삼천리 화려항상 대한사람 대한민국 길이 보하세. 야. 제가 성인봉에서 봤던 일출은 제가 인생에서 봤던 일출 중에 원탑에 들 정도로 정말 훌륭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일출 사진 찍으러 다니신 분들은 제가 본 일출을 오메가 일출이라 부를 텐데요. 이런 일출을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겁니다. 이렇게 보기 힘든 정말 이쁜 일출을 보고 하산을 하니까 정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속도 내려가면은 1시간 안 줄여도 성관광 다 하겠는데요? 그리고 하산하면서 같이 오셨던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산행을 많이 다니셨던 분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산행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좋은 정보가 됐던 게 등산 시에 필요한 행동식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사진 좀 보여주세요. 해가 뜬 후에 햇살 때문에 붉게 물든 숲속을 하산길을 따라서 내려가다 보니까 정말 이쁘게 보였습니다. 울릉도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겨울 설산을 즐기기 위해서 찾는 관광객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성인봉을 올라보니까 겨울에 한번 다시 찾아서 이 길을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등산이 끝난 후에는 버스를 타고 울릉도를 한 바퀴 일주하는 관광 코스를 가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직접 해설을 곁들이면서 울릉도 곳곳을 소개시켜 주는데요. 그 기사분님 설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울릉도에 대한 애착이 더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운전을 하시다가 사진 찍기 좋은 곳이 나타나면 버스를 세워주시고 사진을 찍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날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 곳에나 세워도 풍경 사진이 아니라 진짜 예술적으로 나오는 사진이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울릉도로 나가야 되는 날인데 하늘이 진짜 와 예술이네요.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반대편에 코끼리바위 사진 찍으러 세워줬는데 저는 코끼리바위보다 여기 이렇게 등대 보고 있는 게 너무 좋네요. 와 하늘이 너무 파랗습니다. 여기가 울릉도의 장가게라고 합니다. 여기 안내해주신 버스 기사님이 설명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나리분지에 있는 너와집에 왔습니다. 나리분지는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내심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나리분지 안에 들어가서 풍경을 보기는 힘들었고 차라리 버스를 타고 내려가면서 본 나리 풍경 전경이 더 이뻤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해보고 싶었던 울릉도 관광을 이렇게 완벽한 조건에서 할 수 있었다는 거가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산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